ICT 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 동력 육성으로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ICT 산업혁신 전문기관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나이파에서는 산업 전문 인력 AI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이동체 AI 역량 플러스 아카데미는 자동차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자율주행과 AI, 마스와 AI, V2X와 AI 총 3개의 과정 교육을 진행합니다. 마스와 AI 교육 과정은 온라인 기초 교육을 시작으로 중간 관리자급 교육 과정으로 제품과 솔루션 기획 중심의 융합 서비스를 위한 마스 기술과 AI 융합 전문가 교육 과정으로 IT 기반의 코드 중심의 마스 융합 솔루션 개발 과정이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신청은 스마트카 기술 포럼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교육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체계를 구축한 쾌적한 환경의 강남교육장과 강북교육장 두 곳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본 영상의 중간에는 돌발 퀴즈가 나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하셔서 퀴즈의 정답을 맞추고 상품도 받아가세요. 미세먼지와 CO2 배출 통합이죠. 그 개별적 흩어져 있는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의 통합이라는 부분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상당한 편리함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그 실시간 정보를 반영을 해서 그 최적의 어떤 그런 경로와 수단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는 가지고서 교통 혼잡에 대한 부분이 현격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의 효과에 대한 부분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라는 공간에 어떤 주거 쾌적의 쾌적한 환경을 적용해 주시다는 그 측면에서 굉장히 도시화의 어떤 그런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그 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응용한 새로운 마스 서비스들이 꾸준히 탄생하고 있다. 멀티모달 앱도 그 중에 하나다. 멀티모달 앱 같은 게 주요 기능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경로를 여러 개를 복합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환승이라든지 아니면 여기까지는
뭐 택시를 타고 그 다음부터 킥보드를 타고 이런 것까지 다 목표로 하는 게 멀티모달 앱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마스 구현을 위해서는 마스 사용자와 운송 주체인 각 교통 서비스, 각 교통 서비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 분석하여 마스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자와 마스 운영 플랫폼이 있어야 가능하다. 사실 마스 자체는 결국은 과점이랑 독점에 향해서 가는 거긴 한데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여러 개 연계를 시키면 시킬수록 사실 사용자 품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택시라든지 일부 독립된 서비스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결제 수단도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갑자기 현금을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찾아가야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불편성이 발생하는데 이게 멀티모달로 한 번에 연결해 준다고 생각하면 뭐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길을 잃을 필요도 없는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향해 가는 마스는 기존 이동수단 간 환승을 위한 단순 연계 방식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인다. 마스 운영자는 개인 이력을 보관하고 최적의 제한을 하며 온디맨디 서비스, 요금 체계 관리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마스의 발전 단계는 어떻게 구분되고 우리나라의 마스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결국 어떻게 융합해서 정보를 제공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각자의 앱 상태, 뭐 택시 앱 하나, 뭐 자전거 앱 하나가 이제 초기 단계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다 넣고 그 다음에 수요랑 모든 걸 다 일치해서 정보 안에 넣어서 모빌리티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가는 것까지가 이제 최종 발전 단계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스 발전 단계는 하위 수준에서 상위 수준으로 발전할수록 교통 운영 통합, 정보 통합, 예약 및 지불 체제 통합 정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마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민간 독자적으로 아니면 공공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구조적으로 민간이 같이 해야 되는. 왜냐하면 대중교통과 민간이 하는 모빌리티가 같이 함께 결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상당히 이 진화되는 모습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더딜 수 있어요. 마스는 최근 교통수단의 디지털화가 이용자 관점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 서비스 간 결합과 통합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결국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등 미래 스마트카를 기반으로 수송 자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마스 비즈니스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이미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무인 택시 서비스를 개시했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 소프트뱅크 등 세계적인 기업들은 현재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택시업계와 승차 공유 문제로 갈등을 빚는 상황. 이사의 미국은 자율주행 시장에 주력하고 있다. 해외 기업 동향을 살펴보면 자율주행 기술은 모빌리티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미래다. 물론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머지않아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마스 기술도 이를 통한 미래 신산업에 대한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그 잠재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그거 같아요. AI와 빅데이터 분석이 모빌리티하고 만났을 때의 어떤 그런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그런 컨버전스형 서비스로 계속 진행할 거라고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도시 기능을 고도화하는 형태로 계속 진행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시민이 살고 싶은 그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교통이 편리한 그러한 도시가 되겠죠. 이게 결국은 한 군데 일원화되는 여야 사용자는 편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경쟁을 통해서 질 좋은 서비스가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통합의 측면에 넘어와야 되는데 이 통합에서 결국은 또 한 군데로 통일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포티투다시라든지 뭐 여러 큰 기업들 목표로 하는 큰 모빌리티 플랫폼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나오는 이유도 결국은 전부 통합이 돼야 되는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최근 10년간 국토교통 R&D 사업 투자액은
연평균 2.4%씩 확대되는 상황으로 연 500억 원 수준이다. 특히 2021년부터 교통, 물류, 도로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4개 사업으로 개편한다.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모빌리티 산업 변화에 발맞춘 혁신적인 성장을 기대해본다. 융합 서비스를 위한 마스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AI 역량공학 교육에 참여하세요.